전국의 조직폭력배 100여 명이 2024년 8월 12일 마지막 1세대 주목으로 불렸던 신상사파 두목 신상현 씨의 연결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선 지난 2024년 8월 10일 숨진 신상현의 발인식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가자 장례식장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온 조폭들이 모여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완장을 찬 30대 안팎의 남성 10여 명은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도열했다. 이들은 추모객들이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설 때마다 크게 허리를 숙여 90도 인사했다. 빈소 앞엔 신씨 지인뿐만 아니라 가수 서른도, 태진아 등 연예인 포함 각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 100여 개가량이 들어서 있었다. 신씨의 후배들은 신씨를 어르신이라 불렀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홍인수 씨는 사나이로서 반칙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이라며 도박 마약 매춘을 가장 싫어했다고 말했다. 유일성 씨도 어르신은 우리 땐 주먹으로만 싸웠다. 사람 죽이는 일은 하지 마라. 다 먹고 살 수 있다며 후배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가르쳤다고 했다. 60년 동안 신 씨와 인연을 이어왔다는 원로 가수 박일남 씨는 젊을 때 후배들이 한마약에 나까지 꼼짝없이 덤터기를 쓰고 체포될 뻔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 신상현이 나서서 진실을 밝혀준 덕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발인식을 앞두고 빈소 앞 폭도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로 가득 찼다. 연령대는 20대부터 7, 80대까지 다양했다. 추모제 이후 오후 1시부터 진행된 발인식에선 100여 명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참석했다. 고인이 차량으로 운구되자 친지인 한 여성이 유명 팝송 마이웨이를 불렀고 주변에 있던 이들은 얼굴을 가리면서 흐느꼈다. 애초 발인식엔 검은 세단 차량 100대가 동원될 계획이었으나 조용히 배웅하는 것이 옳다는 장례위원회 판단에 따라 차량은 동원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 씨의 장례식 기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및 송파경찰서 소속 사복 경찰 50여 명을 장례식장 주변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식은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됐고 발인식을 끝으로 경찰도 모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우미관 김두한, 명동 이화룡, 동대문의 이정재가 삼각구도를 이루던 1950년대 중반부터 명동파에서 활동한 1세대 조폭으로 알려졌다. 이화룡이 이끄는 명동파가 이정재, 이마수 등의 동대문파 간부들을 급습한 1958년 9월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이화룡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명동파가 해체됐다. 두목인 이화룡은 5.16 이후 감옥에서 나와 영화 제작자로 변신했다. 신 씨가 1965년 명동에서 조직을 재건했다. 신상사란 별명은 6.25 당시 대구 특무부대에서 1등 상사로 근무한 이력 때문에 붙었다고 한다. 1975년 1월 명동 사보이 호텔에서 신년회를 진행하던 중 오종철파의 행동대장 조양은으로부터 급습받은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일화가 유명하다. 1932년 신상사는 서울시 종로구 관수동에서 출생했다. 양복점을 운영한 부친 덕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 학창시절 운동을 좋아해 권투, 유도, 검도를 배웠다. 이후 숭실고보에 입학했지만 일본어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인 교사에게 자주 심한 체벌을 당해 학업에 충실하지 못해 결국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1949년 군대에 입대한 신상사는 3개월간 훈련을 받은 뒤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에 투입되었고 이때의 공으로 훈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해안 영덕군 강구항에서 인민군과 처절한 전투를 벌이던 중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 치료를 위해 후방으로 이송된 그는 잠시 제구 보병사단 30연대에 배속됐다가 시험을 통해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 특수부대에 발탁된다. 전쟁이 끝나는 해인 1953년 신상사는 육군 특무대 1등 상사 계급으로 전역한다. 이 선택에는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입은 총상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이후 1년을 대구에서 더 머무른 그는 지역에 알아주는 주먹들을 모두 때려눕힌다. 대표적으로 씨름선수 출신 박지덕과 최시연, 대구 K 공군기지의 군무원 갑바가 그들이다. 특히 갑바와의 결투는 5분 동안 정신없이 때리고 보니 상대가 대자로 누워있어 병원에 실어보냈다라고 회고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병 지역구의 독립운동가 출신 이갑성이 자유당 후보로 이우줄이 무소속으로 후보로 격돌하게 된다. 당시 이우줄을 낙선시키라는 자유당의 특명이 하달되었고
신상사는 경찰로부터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선뜻 제안을 받아들인 그는 이우줄 후보의 유세장에서 난동을 피우며 방해했지만 선거운동원 수십 명으로부터 집단 린치를 당한다. 선거 결과 역시 이우줄이 당선되었다. 그는 이때를 악몽 같은 순간으로 기억하며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1954년 서울로 돌아온 신상사는 명동중앙극장 옆에 자리를 잡았다. 고지여 양정, 휘문, 경복 등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주먹이 제일 강한 일진들을 휘하 조직원으로 두게 된다. 이후 명동 황제 이화룡을 잡기 위해 을지로 태양다방에서 그로 지목된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팬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화룡이 아닌 그와 닮은 전파사 사장이었다. 이 소문이 돌자 이화룡의 직계 이영복이 50-60명의 조직원을 이끌고 신상사의 사무실로 쳐들어간다. 이후 신상사도 대여섯 명의 부하를 이끌고 이영복의 집을 습격하는 등 항쟁이 계속되었지만 이화룡의 또 다른 직계 박일갑의 중재로 양측이 화해한다. 이후 신상사는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범명동파의 행동대장이 된다. 당시 명동파의 라이벌이었던 동대문사단의 행동대장 유지광 휘하에는 신상사파와 달리 학창시절 이진들이 주류를 이루었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상사파 조직원들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던 그들은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명동 세력에 밀렸다고 한다. 1955년 신상사는 5명의 종로파 조직원으로부터 몰매를 맡고 있던 김은규라는 사람을 구해준 뒤 그를 조직원으로 받아들인다. 김은규는 종로파 두목 아우마스에 대한 복수심이 대단했는데 신상사는 이후 아우마스가 국일관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그를 찾아가 흠씬 두들겨 팬다. 당시 아우마스는 도망치기 위해 2층에서 뛰어내렸지만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만다. 이 사건은 세간의 국일관 사건으로 불리며 김두한의 후계자 아우마스가 새파란 후배인 신상사에게 개망신을 당한 사건으로 알려진다. 1956년 신상사는 황금마차 습격 사건에서 쳐들어온 동대문사단 조직원들을 박살내고 1957년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을 저지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명동파의 구역을 침범한 동대문사단 조직원들을 때려눕히는 등 두 조직 간 항쟁의 최일선에서 싸운다. 그러나 1958년 충정로 도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지만 상소하는 과정에서 형량이 1년 6개월로 감형된다. 출소한 신상사는 명동을 기반으로 조직을 재건했는데 이 시기에 서울 주먹계를 사실상 평정했다. 기존의 최강 조직이던 동대문사단은 5.16 군사정변으로 두목 이정재가 사형당하고 남은 조직원들이 정종원과 유지광의 세력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전화위복으로 신상사가 무주공산인 서울을 접수하기가 쉬웠다. 특히 신상사는 5.16 이후 마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구다룡을 만났고 이후 그를 부두목으로 삼는다. 마산 전 지역을 장악하고 서울로 온 구다룡은 주먹은 물론 조직 내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신상사파를 한층 성장시킨다. 신상사는 일본 3대 야쿠자 조직 중 하나인 이나가와카이의 중간 보스 출신이자 니시야마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서순종과 권투, 사업 및 여러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서순종은 대한민국 최초의 권투 세계 챔피언 김기수를 키워냈는데 그 외에도 유재두, 박종팔, 박찬희, 염동균, 김지원, 최저만 등 다수의 세계 챔피언을 배출한다. 이 시기 신상사는 구다룡을 두목 대행으로 삼아 대부분의 조직 살림을 맡기고 자신은 지방의 거대 조직이나 일본의 야쿠자 조직과 제휴하는 등 큰 일에만 직접 관여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서울 주먹계 정점에 서 있던 신상사는 이북에서 내려온 대구 출신으로 염천시장을 장악한 초창조와 정학모, 오종철을 필두로 무교동을 장악한 호남 출신 폭력배들이 힘을 합친 신흥 무교동파와 충돌을 빚게 된다. 이에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순종 납치 사건이 있다. 당시 건설공사 관련 문제로 서순종을 납치한 무교동파는 그를 구하러 온 신상사파 조직원을 무자비하게 린치한다. 경노한 신상사는 구다룡과 전철웅을 투입하여 서순종을 잡고 있던 무교동파의 에이스 이경원을 강목으로 두들겨 패 초주검으로 만들고 서순종을 구출해낸다. 이후 벌어진 사건이 그 유명한 1975년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이다. 당시 무교동파는 명동파에게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와 신상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자신들의 아지트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도 무교동 측이 오지 않자 신상사와 구다룡은 자리를 뜹니다. 얼마 뒤 무교동파 행동대장 조양은이 이끄는 조직원들이 회칼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난입한다. 신상사의 매제 김수일은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 피가 솟구쳤고 우연히 자리에 있던 목포 출신 한 조폭은 구다룡으로 오인받아
온몸을 회칼로 난자당한다. 김수일은 장시간 뇌 수술을 받아 겨우 소생했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고 온몸을 난자당한 목포 출신 조폭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어야 했다. 사보이 호텔 사건 이듬해 벌어진 남산 도쿄 호텔 사건 역시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충돌 끝에 호남 출신 폭력배들이 신상사파를 습격하여 구다룽의 머리를 도끼로 찍고 다른 조직원들의 다리를 칼로 찌른다. 당시 칼에 찔린 모 조직원은 도망치는 호남 조폭을 붙잡은 뒤 자신의 다리에 박힌 칼을 뽑아 상대의 귀를 자르고 귀를 찾으려면 내일 사보이 호텔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한다. 그러나 당하고만 있을 신상사파가 아니었기에 김태촌을 시켜 오종철을 칼로 난자해 은퇴시키고 결국 조창조의 항복을 받아내는 등 맹렬한 보복과 반격으로 무교동파를 사실상 와해시킨다. 조창조 역시 2008년 인터뷰에서 사실 달걀로 바위치기였어요. 부끄러운 얘기지요. 사보이 호텔 사건으로 신상사파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신상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건이 나자 서울 사람들의 응집력이 강하게 나타나더군요. 평상시 숨어있던 신상사파의 방대한 세력이 드러났습니다. 힘으로도 돈으로도 백으로도 우리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양은이가 20대였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이야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참 와전되어 신상사가 조양은에게 칼부림을 당해 패배하거나 은퇴했다는 말이 꾸준히 잘못 알려져 있다.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자 조직폭력배에게 철퇴를 가한다. 당시 신상사는 군사재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고 1심에서 15년형을 받은 부두목 구다룽을 구명하기 위해 당대 5공화국 권력의 핵심이었던 노태우를 직접 만난다. 결국 노태우가 박재명 육군본부 법무감에게 써준 의견서 덕분에 구다룽의 형량은 6년 4개월로 감형된다. 1980년 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신상사는 2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일부는 그를 알아보아 위로의 말을 건네는 지휘관과 교도들이 있었지만 일체의 차별 대우는 없었고 새파랗게 젊은 교육생들과 악명 높은 봉, 체조 등 모든 훈련을 동등하게 받았다. 신상사는 이때의 경험을 지옥 같은 2개월이라고 묘사하며 수치감을 동반한 심신의 피폐함을 경험했다. 굳이 특혜를 꼽자면 모든 훈련이 끝난 뒤 대대장이 따로 불러 자신에게 라면 하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후 신상사는 이태원 8군 사령부 근처 크라운 호텔을 활동 무대로 삼다가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자 손을 씻었다고 하는데 다른 조직들이 큰 피해를 본 것과는 달리 신상사파는 유흥업소 갈취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정권 인맥을 잘 이용해 별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다.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검경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를 피해 잠적한 조폭들을 자수시키기 위해 신상사를 찾아갔다고 전해진다. 당시 한 검찰 관계자가 신씨 소환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후배 조직원 10수명이 동행하기도 했다. 신씨가 칠순에 접어들었지만 지금도 혼자서 2명 정도는 너끈히 상대할 정도로 몸이 건강하고 날렵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진정인들이 가명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신상사라는 이름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2007년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의 아들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다. 2009년 서울 강남에서 신상사 딸의 결혼식이 열렸다. 유명인들의 축하 화환이 줄을 이었고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을 포함한 전국의 조직폭력배와 일본의 3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구미, 스미오시카이, 이나가와카이의 간부가 포함된 약 4,000명의 하객이 다녀간다. 거물급 하객의 대부분은 외부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예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얼굴만 잠깐 비추고 돌아갔다고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 수백 명이 배치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는 지역과 나이대를 막론하고 전국구의 대우를 받았다. 2016년 신동아 기사에서는 신상사를 생존한 대한민국 주먹계 최고 실세로 묘사한다. 많은 전국구 주먹들이 진짜 보스는 신상사라고 할 정도로 조직력은 물론 세력과 정치 권력까지 주먹계 전체를 좌지우지했던 신상사는 2024년 8월 10일 타계한다.